네, 우선은 뭐 저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직장인 월급으로 10억 모으기 이제 기초편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뭐 기초적인 거 A부터 Z라고 하면 A부터 한 E 정도 어떤 정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실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봤었을 때는 실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재테크라는 건 액션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어떤 서칭을 했다라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액션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이 나올 거죠. 수익이 났다든지 아니면 손실이 났다든지 아니면 딜레이가 됐다든지 그 이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한 8년 근무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들어갔었고요. 그동안 그 증권사에서 스타피비로서 거의 VIP 분들, 그러니까 자산이 보통 한 100억 원대 내외 정도에 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관리를 했었고요. 또 신입사원 때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큰 고객을 안 주죠. 신입사원 때는 이제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CME가 유명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대중분들, 월급쟁이 분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쟁이 분들과 또한 자산이 100억 원대인 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뭐, 마인드 차이도 있을 거고요. 어떤, 뭐, 요즘 유행하죠? 금수저, 흑수저. 어떤 분들은 금수저였어요. 뭐, 그 부모님 때부터 부자였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지만 자기가 예전에 제 고객들 중에서 의사분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어떤 뭐 건물 사고 건물 가격이 오르고 또 계속 진료하면서 계속 소득이 많으셨던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인드 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불릴 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강의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그 다음에 부자들의 시크릿 코드 631 책을 썼고요. 여기서도 나타나다시피 자산가들이 과연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는 지금 매일경제TV와 그다음 서울경제TV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는 저는 이제 투자 쪽과 앞으로는 이제 자산관리 쪽에 대해서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21강이 될 텐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하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채권 투자를 통한 은행 예금 플러스 알파입니다. 먼저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한마디로 정부, 공공기관, 또한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꾸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죠? 뭐 공공기관의 채권, 철도공사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권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일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어떤 게 되죠? 회사채가 되죠. 그게요.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왜 제가 첫 번째로 시간 때 말씀을 드릴까요? 특징이 있어요. 우선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란 건 어떻게 되죠? 주위에서도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서는 발행한 주체에서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처음에 책정했던 원금과 이자가 몇 프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줘야 되죠. 가끔 국가가 망할 때가 있죠. 예전에 소련 같은 경우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져서 뭐 국가 부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국가가 부도 사태까지만 가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제 원리금을 보장하죠. 그러니까 매우 안정하겠죠. 대신에 안 좋은 점은 뭘까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그렇죠. 짭니다 이자가. 그다음 수익성. 안전한데 뭔 수익성이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예금보다는 항상 1%에서 3% 정도의 높은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나 지금 은행 예금 넣는 분들 만기 때 짜증을 내세요. 이자 얼마도 주지도 않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뗀다라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이죠. 주식 말고 은행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건 채권입니다. 근데
채권을 주위에서 제가 봤을 때도 하신 분이 없어요. 주식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채권을 안 할까요? 이것은 일반 대중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증권회사 같은 데 찾아가도 저 같은 이제 PB가 와도 뭐 돈 1,000만 원 갖고 와서 주식하겠다라고 하면 사줍니다. 근데 채권을 하겠다라고 하면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진이 안 떨어집니다. 안정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채권을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또 과연 내가 채권을 투자할 때는 어떤 노하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유동성.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팔아갖고 현금화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하고 주식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채권은 부채예요. 부채는 뭐죠? 우리가 돈을 꾸면 그 상대방에게 꼭 갚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식은 여기에서도 어려운 말로 자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할 때 나 돈 좀 사업하게 사업 자금 좀 참여 좀 해줘 라고 하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는데 내 돈 지분을 태운다라고 하죠. 그때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어요. 근데 그 사업주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지분을 태울 때는요. 주주라는 것으로 주식을 주지 이 주식이 나중에 잘 되면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도 나오죠. 이자 지급. 이자가 확정된 이자가 지급이 되고 원금을 마지막에 상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의 위치로 지위가 부여가 되고요. 이자 대신에 배당이 있죠. 매년 12월 말에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음 연도 초에 배당이라는 걸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건 만기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 만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거나 두 가지의 변동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선 발행 주체, 누가 발행을 했느냐. 두 번째는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냐. 한 달마다 주냐, 세 달마다 주냐, 아니면 나중에 만기 때 주냐. 또 옵션의 유무 차이. 어떤 채권은 그런 게 있어요. 채권 투자를 해서 이자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금 지급 방식. 원금을 뭐 언제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아니면 뭐 일부만 보장해 주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채권이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보증 유무. 발행한 회사가 전부 보증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을 또한 담보로 해서 추가로 보증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뭐 기타 새로 요즘 나오는 채권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발행 주체별 분류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서는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그 다음에 뭐 지방 도시단체에서 지자체죠. 지자체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는 지방채, 그 다음에 특수채, 공사채, 금융채, 은행채, 그 다음에 금융채 투가, 카드, 캐피탈, 2, 3금융권에 있고요. 회사채, 주식회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를 어디가 제일 많이 줄까요? 이 채권들 중에서? 그렇죠. 회사채죠. 그리고 어디가 제일 짜게 줄까요? 국채죠. 맞습니다.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이자는 적게 주고요. 반대로 신용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를 크게 주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회사채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보통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긴 만기가 있고 은행 예금 대비해서 이자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은행 예금도 한마디로 은행이 돈을 원리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은행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국채가 신용능력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덜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서는 이자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할인채. 할인채는 한마디로 10,000원짜리 채권을 9,500원에 많이 줬다라고 보면 나중에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 한꺼번에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리채. 요즘 뭐 저축보험이나 그런 거 보면 뭐 복리 이율로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뭐냐? 이자가 계속 붙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게 이표채입니다. 고정 이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채는 뭐냐? 만기 3년에 3개월 이자를 주는데 1년 이자가 4%. 그럼 4%의 이자를 계속 주는 거죠. 변동 이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도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 변동금리 대출이 있을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요즘 같을 때는 대출 받으신 분들 유리하죠. 근데 예전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할 수가 있겠죠. 왜냐? 금리는 떨어지는데 내가 낸 대출의 이자는 계속 가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입장이죠. 내가 돈을 꿔준 입장이죠. 이때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변동금리 이자를 투자한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투자한 사람.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받을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율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겠죠. 대신에 고정금리 이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금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좀 편하게 아실 겁니다. 할인채 같은 경우는 이자를 안 주죠. 그러다 만기 한번 딱 줍니다. 복리채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고요. 이표채는 계속 따박따박 주죠.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본인이라면 어떤 걸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래도 복리채 나중에 할 거 받는 거. 그렇죠. 빨리 받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받고 싶기도 하시고 보통은 이제 이표채를 조금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우선 빨리 받고 싶으니까 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이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복리채를 많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좀 틀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채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권리를 하나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식 관련 사채 CBBWEB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니죠. 한마디로 주식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콜 옵션부, 영어로 콜이라면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발행한 회사에서 언제든지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상환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환 권리 부여, 풋 한다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콜은 살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 이 두 가지는 만기 전에 뭐 갚을 수도 있고 오히려 뭐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CBBWEB를 좀 한번 봐볼게요. CB는 이제 전환사채라는 겁니다. 전환. 바뀐다는 뜻이죠. 컨버터블 펀드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바꿀까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냐? 얼마 전에, 뭐 전환사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두산중공업 CB가 있다라고 보십시오. 채권으로 간 거예요. 3년 만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를 5%를 주기로 했다. 매년 5%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주식이 10,000원인 거예요. 이 두산중공업의 주식이, 주가가. 근데 이 주가가 12,000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10,000원일 때는 12,000원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3년 동안이면 주가가 막 엄청 움직이겠죠. 갑자기 주식이 대세 상승이 있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자체는 지금 뭐 업황도 안 좋죠. 근데 갑자기 대세 상승 구간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 주가가 3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하시겠습니까? 12,000원에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채권 가격만큼 준 거예요. 뭐 10주든 100주든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18,000원의 차익이 있죠. 거기 곱하기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주수를 곱하면 그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권리가. 좋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일반 채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시겠습니까? 조건이 똑같다는 거. 그렇죠? 이걸 하시겠죠. 그래서 뭐냐? 바보가 아닌 이상 얘네가 발행할 때 이거는 이자를 좀 낮게 줍니다. 그렇게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BW는 뭐냐? 그 권리를 떼놨어요. 이거는 뭐냐? CB 자체는 이 채권의 그 가격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교환의 의미인데 이거는 채권은 그대로 있고 권리가 따로 떨어집니다. 워런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재밌었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갖고 있고 이 워런트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뭐 주식 상장하듯이 딱 1월 5일날 막 상장을 해두면 이게 주가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워런트 자체가. 그럼 팔아버려요. 채권도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청약을 한 다음에 한 2주 정도밖에 돈을 안 갖고 있었는데 2주 만에 뭐 10%가 난다든지 15%가 난다든지 그런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되게 좋았죠. 저도 이거 갖고 상당히 좀 자산관리 팁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고요. EB 같은 경우는 교환. 두산중공업 채권을 들어갔다가 바꿀 수 있는 주식은 두산건설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씩 다른데 큰 틀은 기본은 몸통은 채권이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꿀 수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는 이거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재밌죠? 실전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 나중에도 또 실전 사례 같은 거가 있다든지 상장하는, 앞으로는 계속 상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봐야겠죠. 저금리 기조 때.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걸 발행하는 회사들 특징이 뭘까요? 안전한 회사가 발행할까요? 아니면 어딘가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한 회사가 이런 걸 많이 만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걸 안 만들면 돈을 못 부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산그룹,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그런 회사들 자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빵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채권이 나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채권 투자할 때 위험이 있겠죠. 처음에는 이자율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이 2016년 1월 1일 발행, 2019년 1월 1일이 만기, 3년에 4%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만기 때까지 갖고 가면 이거는 고정금리겠죠. 근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2월 달에 이 돈을 팔고 싶은 거예요, 채권을. 그럼 그때는 이자가 변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자는 그대로겠죠. 근데 내가 원금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채권을 살 때는 10,000원에 삽니다. 팔 때는 채권의 가격이 10,000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자율 변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에서 보면 채무 불이행 위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저도 있었을 때 동양 사태가 터졌었죠. 주동양, 동양 시멘트, 동양 인터내셔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에 투자하신 투자자들이 원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못 찾죠. 왜냐하면 이거를 발행한 회사가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 3%, 4% 이자 벌려고 했다가 마이너스 40%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굉장히 원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신용 분석, 또한 분산 투자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이거를 나눠서 사야 돼요, 채권을. 그런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채권 하나 살 때 큰 돈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채권 나눠서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수의 상환 위험, 유동성 위험인데, 유동성 위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을 때. 부도 직전인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샀는데. 한진형을 샀는데 갑자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샀을 때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이너스 30%에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이럴 때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하죠. 이제는 일반 회사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실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캡처를 불과 3일 전에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최신 채권을 말씀드려야지 예전 채권 말씀드려봤자 크게 안 와닿으시죠? 이거 좋은 회사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선은 떠 있는 것 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채권을 봤습니다. 보시면 국민주택 1종 채권이라고 써져 있죠? 이건 뭘까요? 어떤 채권일까요? 국채죠. 16-01 2016년 1월 달에 발행을 했다. 국채라고 써져 있죠. 옆으로 쭉 와보면 수익률이라고 써져 있죠. 수익률이 몇 프로죠? 1.9% 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와볼게요. LS 네트워크스 59라고 써져 있죠. 회사채겠죠. LS 네트워크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프로스펙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59라는 뜻은 뭘까요? 발행 회차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효성캐피탈 125면
125번째 발행을 하고 있다. 보통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한 돈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LS 네트워크스 59번째. 옆에 보면 이제 신용 등급이 있죠. A0. A 등급이면 그래도 투자 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험도를 보면 저위험. 그래도 회사채 중에서는 위험도가 낮다. 현재가가 9,961원. 처음에 채권을 사면 얼마라고 했죠? 처음에 채권을 얼마에 산다고 했죠? 발행할 때 10,000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이 들어가면 채권이 10,000개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현재가가 9,961원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자 지금 팔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이게 10,000원, 그 밑에 동부 파만농은 1,250원이죠. 그러면 샀던 가격보다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수익률이 3.35%라고 볼 수가 있죠. 매도가는 뭐 12,000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부파만농 BB 플러스죠. BB 플러스 등급이면 투기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회사채 등급 중에서 상당히 안 좋은 등급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할 때는 이 회사가 심지어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도 좋을 그런 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등급입니다. 옆에 보면 고위험이라고 써져 있죠. 수익률은 4%. 고위험인데 4%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옆에 보면 매수 효과가 있고요. 밑에 보면 효성 캐피탈 A0 저등급이겠죠. 그리고 금리가 3.6.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나은 등급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한진해운이 보이네요. 한진해운이 BB 플러스 역시나 안 좋죠. 수익률을 보니까 15%입니다. 왜냐? 10,000원에 발행했는데 지금 8년 살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위험하다. 대신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수익률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30%가 넘어가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워크아웃이 들어가더라도 10,000원에 들어갔다가 30% 이자 받다가 망하면 일부 못 받더라도 나중에 이제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더 이상 회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상당히 좀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한진도 있고요. GS 글로벌. 그 밑에 보니까 물가 연동 국채가 보이네요. 이것은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채권, 국채이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뭐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되는 그런 국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맨 밑에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있네요. 아시아나항공이 수익률이 5.8%입니다. 근데 항공사들 상태가 좀 안 좋죠.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것은 항공사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좀 보면 채권들 중에서도 원래는 안 좋았지만 유가가 빠졌으니까 그래도 마진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사실은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자를 주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의 사정을 안다라고 하면 조금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걸을 수가 있겠죠. 그런 눈을 좀 길러야 되고요. 이제 실제로 채권 했는데 실제로 살 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증권사 직원도 모르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채권 투자를 잘 안 한다는 뜻이죠.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LS 네트워크스 59를 만약에 산다라고 보면 현재가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게 뜨는데요. 여기서 보면 매도 호가가 있고 밑을 보면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8년산이 많아요. 이게 1억이거든요. 100, 000, 1000이 빠져 있는 겁니다. 1억 원어치의 채권을 12,000원에 팔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채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요걸 사야 될까요? 이걸 사야겠죠. 이거는 살려는 사람이고요. 싸게 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살 수는 없잖아요. 살려는 사람이. 8년 산 거 사야겠죠. 그래서 12,000원은 살 수가 있고요. 12,000원을 사면 금리가 확정이 됩니다. 사는 순간. 그게 3.198%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채가 좀 자세히 봐야지 내가 이거 12,000원을 살만한 회사인지 3.2%의 이자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옆에 탭을 보면 발행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만기가 있는데 2년 295일. 그러니까 거의 2년 10개월이에요. 만기가. 그리고 만기 조금 뭐 은행 예금은 보통 1년, 길면 2년인데 조금 길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채권을 중간에 팔 수는 있지만 조금 길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A 등급이고 여기 밑에 보니까 이자 지급 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이라고 써있죠. 이거 뭐냐? 3개월마다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3개월마다 내 통장에 꽂힙니다. 이자가. 원금 대비해서. 제일 많은 이표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1개월 이표채도 많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음 이자일은 2016년 2월 1일 날. 그러면 그 다음 이자는 3개월 뒤인 5월 2일 날 준다는 거죠. 1,000만 원이 들어가면 굉장히 매너 있게 써놨죠. 74,000원씩. 그럼 23만 원, 4만 원 정도 준다라고 써져 있죠. 1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과연 투자를 할 만한지, 아까도 한진해운 채권이 있었는데 15%에 내가 사야 되는지, 뭘 알아야지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기 위한 곳이 바로 신용평가사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다행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 기업평가라는 곳이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한국 기업평가, 그다음에 한국 신용평가, 한신평이라고 하죠. 한국 기업평가는 한기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 신용정보, 한신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개 회사에서 회사의 리스크적인 요인, 또 기회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기평 홈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가보시면 업체명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라는 거를 이제 쳐보면 뜨죠. 회사의 개요가 뜨고요. 여기 밑에를 보면 종합 의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보면 되고, 여기 보고서는 유료입니다. 이건 못 보고요. 봐도 졸려요. 40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종합 의견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이건 뭐 한 10페이지 중에서 제가 그냥 제일 알기 쉬운 부분을 떼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주력 사업의 안정적 사업 기반 감안 시 전반적으로 사업 항목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우선은 우수하다. 두 번째, 연유한 수익 구조, 관용한 차입 부담, 전반적 재무 항목 열의, 돈이 점차 말말라가고 있다. 브랜드 사업 실적 회복, 글로벌 사업 공격적 확장으로 외형 성장세 지속,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은 무리를 한다는 느낌이 들겠죠. 과중한 운전자본 투자 부담, 시설 투자 계획 등으로 중단기 재무 부담 가중된 절망. 재무적으로는 계속 좀 안 좋다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나와요. 풍부한 자산담보 여력 바탕으로 유동성 대응 능력 우선 수준. 뭐냐? 결과적으로 사업이 좀 안 좋아서 돈이 메말라가고 있지만 자산이 많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자산을 팔 때가 많다는 거예요. LS 네트워크스는 참고로 용산에 보면 이렇게 세모로 된 빌딩이 있어요. 용산역 건너편에. 거기가 이제 LS 네트워크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이런 용산 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용산 부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딱 봤었을 때, 이거 팔아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죠. 이 회사 결국의 등급은 뭐 예를 들어서 A0 등급인데 사업 포트폴리오는 BBB, 대신에 기업 규모는 크고 차입금 의존도는 뭐 좀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애매하게 써놔요. 왜냐? 이 평가한 기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기관에. 그래서 뭐 S&P나 무디스 같은 거는 국가 등급을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S&P가 잘 보여야겠죠. 좋은 등급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차입금을 싸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LS 네트워크스가 평가기관이 잘 보여야지 채권을 싸게 갖고 올 수가 있겠죠. 낮은
금리로도. 그러니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이 회사와 평가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도 직전에 내려요. 신용등급을. 왜냐? 이게 평가기관이 미리미리 내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거죠. 등급이 낮은 것들을 모아봤어요. 공통된 게 뭐죠? 현대상선, 한진해운, 동국제강, 대우조선해양, 포스코플랜텍. 제일 안 좋은 산업이죠. 철강, 조선, 해운.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들 보면 신용등급이 예전에는 이런 회사들 A0였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는 2010년도 그럴 때 보면 현대상선은 A등급이었어요. 어느새 몇 단계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B 플러스 등급이죠. 현재가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57%예요. 현대상선은. 만기 때까지 안 갖고 하면, 만기 때까지 부도만 안 나면 1억 투자하면 5,700만 원 이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에 부도가 나면 못 받는다.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산가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채권에서. 이 회사 싹 팔았을 때 얼마를 내가 건질 수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바로 접근하기 쉽진 않다. 하지만 이런 시장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선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했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좀 길 겁니다. 좀 알려드릴 사항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 우리 가족 증권 분석하기를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